안녕하세요. 주식가공입니다. 오늘 저 급한 개인적인 사정으로 방송 시간을 지키지 못했네요.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도 가능한 제가 10시 10분 정도의 방송을 하면서 21분에서 25분 정도 방송하면 나스닥 장 열림과 동시에 상황 설명드리고 방송을 종료할 계획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오늘은 좀 갑작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방송 시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오늘 마지막 0.15포인트 의미가 없죠. 네, 계속 오늘 하방 계속 눌림목이 강했습니다. 기관 외국이 들었다 놨다 하면서 기관도 마지막 장 마감에 끌어올렸네요. 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내일 장을 한번 투자보다는 내일 장이 좋을 예상을 하고 들어온 것 같아요. 예, 외국인은 관망. 물론 외국인은 미국 금리 때문에 아직 움츠리는 것 같고, 지금 잘 아시겠지만은 환율이 그렇게 지금 내리는 조짐이 안 보입니다. 계속 1330원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종합 주가가 좀 올라가려고 하면 환율이 내려야 되는데, 그 이유는 환차 손익 때문에 같습니다. 외국인은 환차 손익이 생기면은 조금 외국인은 많이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환차 손익 때문에 외국인이 잘 못 들어올 거예요. 현재 상태 같으면. 근데 제 예상은 오늘 나스닥이 약보합이나 강보합 내지는 0.5포인트라도 다시 한번 더 올린다면은 3일 전제 나스닥이 올라간 그 지수를 내일은 우리 코스피가 영향을 바로 볼 것 같아요. 예, 그렇다 그러면 조심스럽게 점칠 수 있는 게 아침 초장 0.5포인트 정도 강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시 음봉에서 양봉으로 돌아섰거든요. 아마 오늘은 공방이 좀 치열할 것 같아요. 예, 롱과 숏 싸움에서 아마 롱이 제가 볼 때는 오늘의 경우는 롱이 좀 강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점쳐보겠지만 0.3이나 0.5포인트 정도 상승해서 마감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보면 우리나라 원화 같은 경우에도 1340원은 뚫지 못할 거고 1335원 정도 그래서 내일 시작할 가능성은 많을 것 같네요. 자, 그래 보시면서 월세이드 주주목 현대인프라코어 같은 경우 오늘 또 좀 많이 빠졌죠. 그죠? 9,330원 9,330원 자리는 이 자리입니다. 네, 요 자리 요 자리가 얹히는 십자봉을 보시면은 전고점과 전고 9,340원 저쪽이죠. 와, 여기입니다. 요 라인과 요 라인이 맞붙는 고점을 평행선을 그어보면 오늘 거기서 다시 반등했습니다. 반등하고 오늘 제가 좀 기분 좋게 보는 거는 9,500원 선이었습니다. 9,500원 선이 21선 육박하거든요. 현재 이 상태에서 보면 21선이 9,594원 요 위를 뚫지 못한다면은 다시 한번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아주 9,000원대 초반대까지 내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래 보면은 관전 포인트는 이겁니다. 내일 반드시 양봉 나와야 됩니다. 현대인프라코는 내일 반드시 양봉이 안 논다면은 흘러내릴 가능성이 많아요. 얼마까지? 요 라인입니다. 8,900원. 1차 저지선 8,900원. 여기까지 흘러내릴 가능성이 많은 걸 염려해 두시고 9,000원이 깨지면은 한번 쭈쭈비 하고 단타가 놓을 가능성이 많고 만약에 내일 양봉이 논다면 다시 한번 재진입 네, 얼마까지 만 한 200원 선 정도 다시 한번 재진입할 가능성도 많다는 거.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아래 위로 5, 6% 정도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아래 위로 5, 6% 정도 감을 하시고 그 사이에 공방이 벌어진다면 재차 상승할 가능성은 많습니다. 또 2분기 실적이 또 슬슬 가이던스가 나오기 시작할 거니까 한번 지켜보시고, 관전 포인트는 내일 양봉이 노는지, 뭐 0.5% 다음은 얼마나 더 양봉이 노고 십자선 이상의 양봉이 논다 그러면 2차 재상승할 가능성이 한 6할에서 7할 정도 많아진다는 것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HMM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그죠? 제가 봐도 지긋지긋합니다. 저도 참 지긋지긋한 사람이지만 여러분 지켜보시는 여러분도 많이 지긋지긋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것도 HMM도 실적이 어떤 뭐 실적인 영향은 당연히 보겠지만 그렇게 지단 영향은 보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현재 얘들이 갖고 있는 C와 BW의 처리 방안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나오는 그 결과에 이 반동이 HMM이 움직이기 시작할 것 같아요. 크게 역동성이 일어날 것 같은데 아마 HMM 때문에 조급함을 느끼시거나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줄 압니다. 거기에 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걱정하는 것보다 언제 반등할 거지만 기다리는 거지, 얼마가 더 내려가서 제 계좌가 더 마이너스가 되는 거는 걱정을 안 합니다. 어차피 요즘 이런 말도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는 제가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굳이 말을 한다면 50%의 수익을 보려면 50%의 하방의 각오를 하라는 그런 말들이 10%면 10%, 20% 20% 그런 말들이 한간에는 많이 나옵니다. 나오지만은 그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부정하고 싶지만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기준점으로 잡았던 25,000원까지는 약 50%입니다. 대충 40% 50%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이 빠진다 그러면 사실은 HMM에 희망이 없는 주식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이 빠질 수 없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회사를 매각한다면 재난사채와 연구체는 해결되지 않고서는 이 회사는 누구도 인수를 하지 않는다나, 그게 아주 강력한 무기입니다. 결국은 타협을 보겠죠. 그 타협을 보는 기다리는 시간만큼 저희들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달게 받아야 될 고통입니다. 이유는 하나,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네, 그래서 좀 지켜보시고, 저도 힘든 일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수익을 볼 수 있다는 확실히 있기 때문에 저도 방송 중에 HMM을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지난주에도 제가 조금 무리는 했지만 4,500주를 다시 샀습니다. 분할로 계속 사모으고 사모으고 있습니다. 제 같은 사람도 사모으고 있으니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뭐 내용상 보니까 뭐 사채가 뭐 실적이 어떻니 영업력이 어떻니 뭐 회사 그런 소리는 부정적인 소리는 아니죠. 낭설은 아니고 현실적인 이야기지만, 재차 강조하고 싶은 거는 실적이 어떻든 이익이 어떻든 영업이익이 어떻든 순이익이 어떻든 저거는 지금 HM에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딱 하나입니다. 전환사채의 연구체와 전환사채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 HMM이 청구권을 산업은행에 받아들여서 HMM이 사들일 수만 있다면 이 회사 주식은 최소 현 상태에서도 50% 이상은 단기간에 반등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주가라는 건 퍼는 이 회사와 직결되어 있거든요. 지금 다 반영을 받아난 겁니다. 최악의 경우까지 받았을 경우의 주가가 현재 이 주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화세 연구사채가 시장에 놓는다면 이 주가는 10,000원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는 단순 논리는 아닙니다. 그걸 다 받고 있는 주가가 지금 이 주가이기 때문에 그것이 해결된다면 해결되는 수량만큼, 해결되는 금액만큼 이 회사의 주가는 반등해서 다시 한번 재조명을 받을 겁니다. 예, 그 순간까지 조금 서로가 서로를 좀 격려하면서 기다리는 게
제가 볼 때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길지 않은 시간 내에 끝날 것 같아요. 예, 뭐든지 물 들어올 때 노를 젓고 썰물 때 고기 안 잡히고 밀물 때 고기가 잡히는 겁니다. 자, 밀물이 들어오고 차츰 파도가 밀려 들어온다고 생각하시고 기운 차리시고, 예, 서로를 격려하시고 좀 기다려 보시죠. 절망적이라 그러면은 솔직히 제가 절망적이라고 이 방송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런 꼭 약속 드릴 테니까 그럴 단계도 아니고 그럴 종목도 아니고 그럴 회사도 아니고 현재 HMM이 그런 회사도 아닙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희망을 가지십시오. 그 다음 삼성중공업 보시다시피 공방이 역수 심하죠. 지금 아래 위로 잡고 계속 박스 같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현재 철강주와 조선주가 제일 반영을 못 받았습니다. 흔들림 폭도 마찬가지고 이제 코스피 주가를 끄집어 올라가든 안 올라가든 순환매 속으로 봤을 땐 조선주와 철강주입니다. 예, 다시 한번 리턴에서 돌아오는 타이밍이 돌아왔기 때문에 아직도 버티고 조금씩 반영되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회사의 주식이 계속 누차 말씀드리지만 5,500원, 5,700원, 6,000원 요 단계를 반드시 밟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주식이기 때문에 내려 5,500원이 깨지면 제가 볼 때는 매수해도 무난한 주식이고 5,700원 가면 일단 감당했다가 빠질 것 같으면 수익을 보시고 조금 일찍 하시고 그 다음에 5,700원 위에서 한 하루 이틀 보합 상태를 보인다면 다시 6,000원을 한번 쳐 올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은 내일 또 우리 삼성중공업 같은 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5,600원 출하해야 할 것 같아요. 5,600원을 뚫고 5,700원에서 스탑을 하는지 종가 기준으로 그거를 테스트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면 내일은 빠지지 않겠죠. 예, 빠지지 않고 선을 보시면은 5,595원, 5,595원, 5,600원 선입니다. 여기 뚫린다 그러면 종가 기준으로 뚫린다면 다시 한번 5,700원 요 선, 요 라인으로 다시 한번 얹혀질 것 같아요. 요 때가 찬스일 것 같습니다. 자, 내일 아침 관전 포인트는 5,600선을 뚫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밀린다 그러면은 저는 매집하겠습니다. 그래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대환유화 자리 오늘도 보시면은 대환유화 같은 경우에도 등락폭이 아주 심했습니다. 자, 중요한 건 현재 가격이 바닥이라 가격이라고 말씀도 못 드리겠고 현재 가격부터 다시 더 적극 매수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아래 위로 4%씩 차이가 납니다. 요거는 단타예요, 단타. 아래 위로 4%씩 차이 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이제 꿈틀거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지수의 등락폭을 보시면은 현재 상태에서 여기서 쭉 밀렸잖아요. 여기서 다시 치고 올라가지 않고 여기서 쭉 밀려가 다시 한번 밑에 바닥을 다지고 있어요. 이게 마지막 바닥입니다. 바닥 내려와서 바닥이면은 2차 바닥은 거의 제 경험상은 마지막 바닥입니다. 아마 마지막 바닥이기 때문에 따진다고 등락폭이 하루에 3% 4% 생기는 것 같아요. 현재 지금까지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이런 흐름의 그래프상을 차트를 봤을 때는 마지막 다직입니다. 마지막 다직이니까 현재 상태에 좀 10% 15% 물려있다고 실망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어차피 좀 가지고 간다면 반드시 수익을 볼 수 있는 자리. 두 번째, 가격대로 봤을 때는 일제도 방금 드린 바와 같이 15만원 선을 한번 뚫고 봐야 됩니다. 15만원 선. 요 바닥과 요 바닥 15만원 선. 그러나 15만원 선 뚫고 보면 아마 15만원 선에서 15만원대 후반대까지 해서 다시 한번 등락폭이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2차 반등은 16만원을 뚫고 올라가. 네. 자, 그렇게 보면 대장주로 봤을 때는 롯데케미칼입니다. 롯데케미칼이 같이 빠지고 있어요.
같이. 그러나 롯데케마는 선반영 먼저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리포트가 나오는 거 보면 앞으로 케미칼 쪽이 좋을 방향이 하반기부터는 흑자 전환 내지는 중국과의 영향으로 하반기부터는 수익률이 좀 많이 좋아질 거라고 지금 레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식은 대충 분기 앞 분기 선반영을 보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움직일 타이밍이 왔다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한유화도 지금 가지고 계시는 분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 삼성중공업이나 대한유화, HMM, 현대인프라는 일단 제가 제끼겠습니다. 지금 단기 고점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가 제끼겠지만 HMM과 삼성중공업, 대한유화는 아직 매수할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매수하시더라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자리라는 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 보시면은 오늘 전반적으로 네 가지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린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또 혹시나 우려하시는 분들이 요즘 저희들 주식 거북이 개인 톡방에 보면은 지금 주가가 좀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예민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좀 예민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희들은, 저도 포함되는 이야기지만, 어떤 전문성을 띠거나, 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띠고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건 착각입니다. 예. 여러분이 보시는 거는, 보도자료나 아니면, 주위에 정부에서 조립된, 짜집기 된 정보일 뿐이지, 그걸 가지고 전문성을 알고 있다고, 전문성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착각입니다. 거기에 많은 함정이 동반되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도 전문가 아닙니다. 단지 경험이 좀 많다는 것 뿐이지 전문가 아니에요. 예. 근데 제가 지금까지 쭉 주식을 해보면서 내린 결론은 역시 예, 전문성을 띠고 있는 사람은 흐름을 잡고 가지 눈앞에 있는 단기적인 걸 보고 가지 않더라고요.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예, 고소화수의 차이는 흐름을 잡고 가지 수익을 잡고 가지 않더라고요. 근데 흐름을 잡고 가니까 수익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을 저는 느껴봤고 경험했었고 알고 있기 때문에 흐름에 많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각 개인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각 종목에 대한 어떤 전문성이라는 것은 한 개개인의 전문성보다 여러 전문가들이 의견을 취합해서 이 흐름이 어떻게 갈 건가를 돌출해낼 수 있는 분이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각자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제 방송을 듣고도 흐름을 잡을 수도 있고 여러 방송을 갖고 조합을 해서 모자이크식으로 자기 지식으로 만든다면 그것도 전문가가 될 수 있으니까 한쪽으로만 일방적으로 치우치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편애하지 마시고 냉철하게 여러 방송, 여러 매체, 여러 보도 자료들을 보시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 보시고 순간적으로 종합주가에 빠진다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 코스피는 현재 제가 볼 때도 박스권입니다. 2450에서 2550 이 사이에 이 박스권이 한 달 갈지 두 달 갈지 석 달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래 갑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사기꾼일 것 같아요. 단지 그 흐름을 잡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봐야 되겠죠. 그죠? 나스닥 지수도 봐야 되고 환율도 봐야 되고 국채 금리도 봐야 되고 중국 지수도 봐야 되고 일본 지수도 유럽 지수도 봐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매일매일 체크하시다 보면 어느 정도 내공도 쌓이고 흐름을 볼 수 있는 한이 넓혀지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런 전문성을 위해서 공부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내일은 제가 보는 코스피의 예상 지수는 0.3에서 0.5포인트 장 초반 치고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예.
포인트는 외국인이 매수, 기간은 덩달아 따라 들어오는 어떤 그런 조짐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걸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초장에 제가 종목 4개 대해서 관전 포인트를 말씀드렸으니까 아침 장 초반 그걸 한번 먼저 보시고 예상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늦은 방송 대단히 죄송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